쿠팡을 이제 우리가 한번 폭발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는 어떤 이슈였다. 재고 관리 이렇게 했을까요? 고객의 뭐 CS 관리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했네. 개판이었다는 거죠.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 나 그건 못 봤던 것 같네. 네. 저는 한 30만 원까지 한 3배 정도는 뛰어야 이 사건은 제대로 판단을 받는 거다. 아무리 현행법이 구리다고 해도 쿠팡 사태가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쿠팡을 이제 우리가 한번 폭발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분석을 좀 제대로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쿠팡 사태가 다른 여타 지금 앞선 선례들하고는 다르게 문제가 더 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봐도 느껴지는 게 이제까지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압색 안 했잖아요. 특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막 나오고 있어요. 계속 끊이지가 않아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그 이제 털렸던 이제 개인정보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네, 내용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 인적 사항, 뭐 이름, 뭐 주민번호, 뭐 그러면 주소, 뭐 이런 것들이 털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쿠팡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생활상이 다 털린 거예요. 왜냐? 소비 패턴이 털렸기 때문에요. 쿠팡은 우리나라에서도 압도적으로 플랫폼 1위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아마 대한민국 성인이라고 하면 쿠팡에서 결제를 한 번쯤은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이력이 쿠팡에 켜켜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활인 거예요. 나의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 녹아들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 털렸던 개인정보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인적사항을 털린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SKT 사태에서 봤다시피 2차, 3차 피해를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난리가 나는데 지금 내 소비 패턴까지 다 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AI가 거의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고 딥페이크는 일반인이 이제는 구별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인적사항과 나의 소비 패턴, 나의 생활상이 다 털린 상황이라고 하면 AI가 충분히 가상의 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나의 2차 피해, 3차 피해를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내가 인지하지도 모르는 피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악용돼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3차 피해들을 악용당해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뭔가 팍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금도 온고잉일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개인정보가 내가 털려도 그리고 그걸로 내가 악용이 돼도 확인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무섭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너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실제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캄보디아 사태 있죠. 우리가 캄보디아 사태를 보이스피싱으로 알고 있고 잔인하고 이제 잔혹한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보이스피싱 사건의 이면에는 결국 이거 데이터베이스의 범죄예요. 그쵸. 다 DB로 이거 전부 다 이거 팔아먹는 거죠. 결국에는 그 초국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그 DB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DB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쿠팡 사태에서 유출된 DB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보이스피싱의 그 수준이 그 캄보디아의 로맨스 스캠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쿠팡에서 털린 개인정보가 다시 비싸게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에서 다시 보이스피싱으로 올 수도 있고 이게 DB가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 거지. 그리고 또 악용되고 조작되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를 나의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중국에서 그 쿠팡에서 유출됐던 데이터베이스를 한 개당 5,000원에 팔고 있다는 제보까지도 있어요. 야, 그러면 이건 한 2만 원 되겠다. 뭐 값이 퀄리티가 다르잖아. 그렇죠. 이걸로 뭐 충분히 더 이제 악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아 근데 실제로 그때 저희가 그 어떤 범죄의 어떤 가해자를 한번 인터뷰했을 때도 아까 말씀해 주신 5천 원보다도 훨씬 비싸게 뭐 3, 4만 원에 팔린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 그건 뭐 더군다나 곱하기 3,300만이잖아요. 그 피해의 규모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쿠팡이라는 기업의 내재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재적 문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SKT 사태랑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 쿠팡의 이번 유출 사태는 내부자의 소행이에요. 결국에는 그 중국인이 인증키 관리하던 인증키를 본인이 가져가서 중국에서 해킹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니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 그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유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예 내부 통제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부러 고의로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늑장 대응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추후에 지적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유출된 거는 올해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된 바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이제 11월까지 한 5개월 동안 유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행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개인정보 관리자, 그 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를 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태 24시간이 아니라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야, 5개월은 좀 길긴 길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예. 그 데이터베이스가 뭐 해킹을 하면 뭐 우편으로 받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뭐 컴퓨터상의 네트워크로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고 그런 특성이 있는 건데 이게 5개월 지났다고 하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쿠팡이라는 기업에서 이런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그 3,300만 명에는 그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 현 이용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쿠팡을 탈퇴했던 사람들의 정보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탈퇴해도 탈퇴한 게 아니네. 자, 여기서 문제가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제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개인정보보호기간이라고 있어요. 탈퇴를 했으면은 그 탈퇴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파기 의무가 실제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탈퇴자의 개인정보도 유출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쿠팡이 제대로 저버린 거네. 위반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했네. 개판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나스닥 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매출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나스닥 얘기 잘해 주셨어요. 네, 나스닥. 쿠팡은 한국 기업 아닙니다. 미국 기업이죠. 미국에 상장을 한 미국 기업이에요. 이게 또 논란이 되는 문제예요. 쿠팡은 미국에서 쿠팡이 플랫폼 1위인가요? 1위가 아니죠. 한참 멀었죠. 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1등이에요. 아, 그럼요. 저 멀리 있지. 근데 돈은 어디서 벌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다 벌고 있다. 한국에서 다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벌고 있는 이 기업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본사는 또 미국에 두고 있고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현안 질의할 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국회에서 현안 질의하는데 한국 대표만 보냈죠. 그렇죠. 이게 대응 자체가 쿠팡이라는 기업의 인식 자체가 한국에서 터진 거는 그냥 한국의 사장단에서 나가서 해명하면 되는 수준. 그 수준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대규모의 유출이 만약에 이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 날걸요. 그치. 우리 쿠팡은 이미 나스닥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 그냥 바로 그냥 아웃됐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그렇게 눈밖에 났다? 아웃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응하는 걸 보면은 뉴스 보도를 보셨어도 아시겠지만 답답할 거예요.
거의 뭐 대답을 못 합니다. 더군다나 처음에는 유출 사건이라도 그렇게도 표현 안 했죠. 노출이라고 표현했었죠. 표현 자체도 그냥 노출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우롱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처음에는 쿠팡에서 3,300만 건이 유출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4,500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했습니다. 4,500개? 4,500개. 반올림에도 3,300만 아니, 말이 안 되는 말이 숫자인데. 거의 7,000배가 넘는 그런 이제 뻥튀가 된 거죠. 그러니까 7,000분의 1로 축소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진상조사부터 시작해서 이 쿠팡이라는 기업에 이제 대응하고 있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이거는 뭐 실제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공교롭게도 개인정보 유출은 됐던 이제 6월부터 11월 사이에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을 했다는 얘기도 아 있었습니다. 진짜? 나 그건 못 봤던 것 같네. 네네네. 그것도 지금 뉴스에 뭐 지금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문제는 지금 뭐 어쨌든 이 유출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눈여겨 본 거죠. 과연 이게 쿠팡이라는 기업이 이 인지를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의심도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그리고 그 쿠팡의 미국 본사에 있는 김범석 의장이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한국의 국민들한테 사죄할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보상을 할 마음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하나하나 이제는 이제 이해 가시겠죠. 왜 쿠팡을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쿠팡을 이제 폭파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 국민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시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 하나씩 결합이 됐기 때문이죠. 이러니까 우리도 해야겠네. 빈센트도 집단 소송을 해야 됩니다. 뭐 할 수밖에는 없는 이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빈센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흉악한 이제 범죄들의 피해자분들을 대변을 했던 사건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었는데, 이번 쿠팡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보면서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 큰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건 옛날 말이에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벌어졌던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사태는 그 본질은 데이터베이스 범죄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범죄의 원인, 더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지금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된 개인정보. 그래서 이 사태는 그냥 내 정보가 털려서 그냥 뭐 이상한 전화가 오고 스미싱 문자가 오고 하는 피해에 그치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사태에서 봤을 듯이 우리나라 국민이 실제로 가서 잔혹한 범행의 대상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피해자가 돼서 이제 금전적으로 굉장히 이제 파국적인 결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어떤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개인정보 유출하고 저는 직결됐다고 보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보이스피싱 그 범죄 단체 조직들 전부 다 개인정보로 다 스캠 다 하는 거잖아. 이거는 뭐 너무나 제가 봐도 이건 너무나 큰 어떤 사태죠, 사태. 빈센트가 그러면 이제 집단 소송에 이제 돌입을 하는데, 그럼 빈센트만의 어떤 대응법이라든지 소송 전략 어떻게 있을까요? 저희는 조금 이 사태의 특수성을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뭐냐면 앞서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는 다르게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특별히 더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쿠팡의 기업적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방식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것이 일방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도 국민들의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들을 충분히 감안을 한 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런 말씀들은 아마 이제 지금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아마 이런 말씀들을 크게나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법령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 또는 유출됐을 때 이제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에 입증 책임은 일단 기업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그 면책이 되는 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100번 양보해서 기업이 쿠팡이 이제 고의로 유출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 거고, 결국에는 이제 중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그리고 그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이제 쿠팡의 이제 이 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이라고 보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 그 담당 직원, 그 중국인 직원의 이제 관리, 그러니까 퇴직한 내부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퇴직한 내부자가 그 인증키 정보, 토큰 정보를 가지고 퇴사를 한 거고, 거기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유출이 돼서 중국에서 해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기업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의 중과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고의 중과실을 이제 기업에서 입증을 못하면 그 손해액을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손해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규모의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막대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300만 건이 넘는 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디테일한 어떤 이제 입증 에 있어서도 저희 빈센트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소송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은 생각을 해봤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요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쿠팡 사태는 앞선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는 좀 다른 특수성들을 제가 반영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김법성 의장의 그런 이제 안일한 태도, 그리고 쿠팡의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후적 조치, 그런 부분들은 이 피해자분들, 그 쿠팡을 이용했던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던 피해자분들의 고통,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10만 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원하게 대충 뭐 지금 이미 기사도 많이 뜨고 있잖아요. 뭐 얼만큼에서 얼만큼까지 보상 범위가 있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아직 뭐 숫자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뭐 1인당 우리 손해배상액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이 사건은 분명히 앞선 사건들보다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아니고요. 10만 원이면 저 안 합니다. 10만 원 아니고 저는 한 30만 원까지, 한 3배 정도는 뛰어야 이 사건은 제대로 판단을 받는 거다. 아무리 현행법이 구리다고 해도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건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받아야 일반 국민들에게 그나마 조금 해소가 되는 손해액 입증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 30만 원이라는 어떤 비용, 아니면 뭐 20만 원이건 40만 원이건 그런 비용이 뭐 개개인한테 크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 재발 방지도 분명 있거든요. 재발 방지도 있고. 어떠세요, 이런 거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실은 개인정보 관리의 영역은 기업에게는 사실은 비용입니다. 그럼요. 그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건이 저는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개인정보 관리 의무,
이런 이제 앵글에서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는 어떤 이슈였다. 과연 기업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요? 재고 관리 이렇게 했을까요? 기업에서 이제 고객의 뭐 CS 관리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 관리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장의 기업에게 돈이 안 되는 분야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관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한 번은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경종을 올려줘야 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 돼요. 고객의 개인정보는 단순히 그 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로 남의 개인정보로 돈을 벌고 있으면 그만큼 그 관리하는 의무도 빡세게 해라. 관리도 빡세게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좀 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조마조마하는 거는 이렇게 뭐 소송도 소송이지만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소비자들한테 2차, 3차 피해는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 이미 저희 빈센트의 소송 전략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잘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쿠팡이 이번 사태에서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한 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기업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 말은 지금 너희들 좆됐다. 압수수색이 오늘 들어갔죠. 네, 오늘 압수수색 기사도 압수수색이 떴더라고요. 들어갔고, 그리고 오늘 방송이 머지않아 이제 나올 거잖아요. 곧 나올 겁니다. 이제. 뇌피셜로는 많은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쿠팡 사태 이거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좌시해서는 안 되고 더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 본사에서 입장 발표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사태 한국에서 그냥 와글와글 이렇게 해서 끝날 사건은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저희 국민 감정을 좀 담아서라도 뭔가 좀 이게 좀 확 좀 큰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쿠팡 사태 하나씩 있었던 사례부터 오늘 저희의 소송 전략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 보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